안녕하세요. 해변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창작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장, 소화, 사람들의 세상으로. 한편 소화와 명선이 서로를 탐하며 동굴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는 동안 아랫마을에서 제일 으리으리한 황부잣집 마당에서는 모든 식솔들이 모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명선이는 어디 가고 왜 내 놈들만 돌아온 것이냐? 당장 가서 찾아오지 못해? 날이 흐리니 가지 말라고 말려도 기어코 사냥을 강행한 아들놈이 밤새 돌아오지 않자 금씨 부인이 마당에 모인 하인들을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모두가 젖은 몸을 벌벌 떨며 금씨 부인의 눈치를 보던 중 개똥아범이 대표로 나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마님, 비를 맞으며 밤새 온 산을 다 뒤졌습니다요. 곧 날이 밝으니 잠시만 숨을 돌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개똥아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악독한 성질머리가 얼굴 위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말에 토를 다는 게냐? 화가 난 금씨 부인은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 꽂혀있는 부직갱이를 들어 개똥아범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머리에 맞은 개똥아범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하인들이 달라붙어 개똥아범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금씨 부인은 눈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못들 하고 있어. 당장 나가서 명선이를 찾지 않고 우리 집 귀한 3대 독자의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라도 생기면 내 놈들 모두 경을 칠 것이야. 금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령에 하인들이 혼비백산하며 흩어졌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내몰린 하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 동트기 직전에 어두운 산길을 훤히 밝혔습니다. 도련님, 명선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도련님? 명선을 부르는 하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예민한 소화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동굴 밖에 잠시 귀를 기울이던 소화는 곤히 잠든 명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도련님을 찾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제로 잠에서 깬 명선은 두 눈을 찡그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나마나 어머니 명이겠지. 명선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인들이 나를 찾으러 온 모양이오. 본인을 찾는 걸 알았다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할 텐데 소화의 향기에 정신이 팔린 명선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명선 또한 고생하는 하인들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오직 소화만이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밖을 걱정스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명선 도련님!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추기 시작하고 이제는 명선의 귀에도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그제야 끌어안고 있던 소화의 몸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화, 이제 갈 시간이오. 명선은 앉아있는 소화를 향해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굴을 벗어나 사람들의 세상으로 이끌어줄 손이었습니다. 긴장한 소화가 익숙한 동굴 안을 한번 훑어본 후 조심스레 명선의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진정이십니까? 잘게 떨리는 호박색 눈동자에 명선의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소아의 간절한 물음에 잠시 고민하던 명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소아, 그대를 사랑하오. 명선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그의 웃음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언젠가는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져 버릴 것만 같은 가벼운 사랑. 사람에 대해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 미숙한 소아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를 진실로 믿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명선은 소아의 손을 잡고 동굴 밖으로 나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잔뜩 지친 개똥아범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아들 개똥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요. 명선을 발견한 개똥아범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호들갑 떨기는 비를 피해 동굴에 있었다. 명선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개똥아범에게 자신의 검을 내밀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개똥이가 잽싸게 무거운 검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루거라. 내놓은 몸값보다 비싼 검이니. 하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명선의 말에 개똥이는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명선의 차가운 모습에 혼란에 빠진 소아가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그만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빠드득. 물에 젖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고개를 든 개똥아범과 개똥이가 명선의 등 뒤에 숨어있던 소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아씨는 누구십니까? 개똥아범의 커다란 목소리에 놀라 구경하던 새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명선은 소아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며 개똥아범을 꾸짖었습니다. 이놈, 황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여인이다. 예를 갖추거라. 황씨 집안의 며느리라니. 그 말인즉 황씨 집안 3대 독자인 명선의 부인이 될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동안 명선의 화려한 여성 편력을 수습하느라 이골이 난 개똥아범에게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구구,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개똥아범은 명선의 호통에 놀라 다시 허리를 굽히고도 곁눈질로 소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도련님이 한눈에 반하실 만해. 헌데 마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금씨 부인이 그럴 리가 없지요. 개똥아범은 앞으로 피바람이 불어올 황부잣집을 생각하자 금씨 부인에게 맞았던 상처가 다시 욕심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똥아범이 피가 배어나온 붕대를 어루만지자 소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개똥아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이만 일어나시지요. 소아의 착한 마음씨를 느낀 개똥아범이 순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하필이면 도련님께 걸려들다니. 개똥아범의 눈에는 선녀 같은 이 여인이 악독한 금씨 부인과 밖으로 나다닐 도련님 사이에서 말라 죽어갈 게 훤히 보였습니다. 개똥아범이 소아의 미래를 점치며 슬퍼하는 사이 명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선의 시선은 스스럼 없이 개똥아범의 마른 팔을 붙잡은
소아의 하얀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명선은 못마땅한 얼굴로 소아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소아, 천한 것을 가까이 하여 아름다운 손을 더럽히지 마시오. 명선은 소아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여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모습이었지요. 개똥아범은 명선에게 끌려가는 소아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부지런히 산을 내려온 소아의 눈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승이 보였습니다. 마주보며 마을을 수호하는 두 장승의 시선 사이에 놓인 소아는 명선의 팔을 꼭 붙들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명선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소아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 거요? 설마 이 멍청한 나무 토막들은 아니겠지? 명선은 지하 여장군이라고 쓰여진 장승을 발로 툭툭 쳤습니다. 신성한 장승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에 뒤에 있던 개똥아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소아는 명선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렸습니다. 도련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서둘러 달려온 개똥아범이 장승 앞에 쪼그려 앉아 소매를 끌어당겨 명선의 발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장승님께 밉보이면 큰 화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요. 그만하시지요. 하지만 명선은 남의 말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기가 생긴 명선은 장승의 몸체에 진흙이 묻은 신발바닥을 마구 비볐습니다. 그깟 미신을 믿는 것이냐? 한심하기는. 이제 가자. 명선은 소아의 손목을 끌고 성큼성큼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안으로 사라지는 명선과 소아를 장승들이 무시무시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마을은 사방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고소한 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소아는 명선의 팔에 의지해 마을 곳곳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을에 있다니 꿈만 같아. 마을 풍경에 정신이 팔린 소아는 낮은 담장 너머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농기구를 손질하던 남정네도, 밥을 짓던 아낙네도, 눈을 비비며 졸음을 물리치던 아이도 하나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소아의 자취를 쫓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최고의 장신구로군. 명선은 소아의 어깨 위에 팔을 두르고 몸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리품을 잔뜩 뽐낸 명선이 위풍당당하게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질 급한 명선은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외쳤습니다. 어머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너른 마당으로 들어온 명선을 발견한 금씨 부인이 치맛자락을 붙들고 뛰어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탓에 금씨 부인의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수척했습니다. 한달음에 아들 앞에 도달한 금씨 부인이 명선의 뺨을 감싸쥐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이고 명선아, 다친 데는 없느냐? 금씨 부인은 자신보다 3뼘이나 큰 아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 집에는 발길도 않는 남편 황부자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금씨 부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귀찮은 손길에 짜증난 명선이 얼굴을 구기며 어머니의 손을 쳐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작 하루 비운 것 가지고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아래 것들 앞에서 아들에게 면박을 당한 금씨 부인의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차마 화를 낼 수 없었던 금씨 부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못들어는 것이냐? 내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느냐? 어서 아침상을 준비하거라. 금씨 부인의 외침에 하인들이 후다닥 흩어졌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어떤 불똥이 튈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던 중 금씨 부인의 눈에 명선의 등 뒤로 빚어나온 푸른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뒤에는 무엇이냐? 금씨 부인은 목을 쭉 빼 명선의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과 순진한 호박색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용암처럼 부글거리던 금씨 부인의 속이 찬물을 맞은 것 마냥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를 질색하다 못해 기르는 개도 모두 수컷인 금씨 부인조차 순간적으로 소아의 얼굴에 홀려 넋을 놓고 감상하였습니다. 소아, 그리 긴장하지 않아도 돼. 정적을 깨며 명선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순진한 호박색 눈동자는 명선의 옷자락 뒤로 숨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미 앞에서 여자를 감싸고 노는 명선을 보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금씨 부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금씨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명선의 뒤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명선아, 이 계집은 누구냐? 누구길래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 금씨 부인은 영역을 침범당한 개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으로 떨고 있는 소화는 도와달라는 듯 명선의 옷자락을 애처롭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담고 있는 호박색 눈동자가 마음에 든 명선은 보란듯이 소화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옆에 세웠습니다.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채통을 지키시지요. 자신을 비난하는 아들의 말에 당황한 금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을 탓할 수 없었던 금씨 부인의 분노는 모조리 소아에게 향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 금씨 부인이 갈라진 입술을 씹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들을 홀린 저 계집의 예쁜 얼굴을 손톱으로 죽죽 긁어 못쓰게 만들고 싶었으나 명선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한 금씨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명선의 품에 안겨 용기를 얻은 소아가 그의 품에서 벗어나 금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저기에 소아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소아는 다시 동굴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아라 하옵니다, 어머님. 명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소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 앞에서 찰싹 붙어서는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에 금씨 부인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감히 누구더러 어머님이라는 거냐? 명선아, 내가 말해보거라. 이 계집은 무엇이냐? 온 집안을 울리는 고함소리는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명선은 움찔거리는 소아의 귀를 어루만지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혼인할 여인입니다. 정체 모를 여자를 들인 것도 모자라 혼인이라니. 기가 차 금씨 부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혼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명선은 고래고래 소리치는 어머니를 뚱하게 바라보다가 소아의 어깨 위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좀 그만 지르십시오. 머리가 다 울립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소아와 혼인할 겁니다. 명선의 확신 가득한 목소리를 들은 금씨 부인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먹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마는 지독한 고집쟁이였으니까요. 금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당 위로 정신을 잃은 금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대자로 쓰러진 금씨 부인을 향해 하인들이 달려와 차가운 팔과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금씨 부인의 혈색이 차츰 돌아오는 걸 본 명선은 충직한 하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소와 함께 자신이 쓰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는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는 듣기만 해도 귀가 간지러운 웃음꽃이 피어나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볼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명선의 방과 달리 금씨 부인의 방에서는 처량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여우 같은 년의 치마폭에 쌓여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다는 아들의 소식에 금씨 부인은 다시 한번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혼인은 절대 안 돼. 그것만은 기필코 막아야 해. 금씨 부인은 흰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매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금씨 부인의 눈이 총명하게 반짝였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가서 명선이를 불러오거라. 어린 시절부터 아들의 고집을 익히 봐온 금씨 부인은 명선이 원하는 것을 일단 허락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 배로 낳은 아들의 성격을 본인보다 잘 아는 금씨 부인은 자신이 반대하면 할수록 명선이 엇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랫도리가 깃털보다 가벼운 아들놈이 지금은 금이야 오기야 싸고 도는 그 여우 같은 년에게 금방 질릴 것이라는 것도요. 어머니, 바쁜 사람을 왜 자꾸 오라가라 하십니까? 명선은 금씨 부인이 세 번째 하인을 보내고서야 비척비척 하품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금씨 부인은 문드러지는 속내를 감추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내 혼사 때문에 불렀다. 그 말에 명선은 얼굴 가득 짜증을 담고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반항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금씨 부인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 금씨 부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허락해주마. 생각지도 못한 말에 명선의 팔이 맥없이 늘어졌습니다. 금씨 부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허나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덥석 며느리로 들여서야 되겠느냐? 당분간 별채에 두며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만한 아이인지 내가 직접 살피겠다. 혼례는 그 이후에 올리도록 해라. 혼인을 허락한다는 첫마디에 흥분한 명선의 귀에는 그 뒷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이후의 일은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제 방으로 달려가 소화를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세 달이 지나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씨 부인의 명령으로 별채에서 지내는 소아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날들이 점차 잦아졌습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방에서 소아는 밤새 오지 않는 명선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씨, 일어나셔요.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동트기 전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허락도 없이 별채로 들어온 하녀 5월이 소아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깜빡 잠에 들었던 소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5월을 따라 소아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나를 왜 부르시는 걸까? 겉옷도 걸치지 못한 소아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시큰거리는 코를 문질렀습니다. 무난 인사를 가도 번번이 문전박대하던 금씨 부인이 이 새벽에 자신을 찾는 이유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산속의 범이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아는 이 집에 온 첫날부터 금씨 부인이 무서웠습니다. 불안을 억누르며 서둘러 걸음을 옮기자 저 멀리 화려하게 치장한 금씨 부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리며 이를 갈아온 금씨 부인은 서슬퍼런 기세를 뿜으며 대청마루 위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소아가 조심스레 입을 열자 금씨 부인의 눈썹이 눈에 띄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겠다는 계집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만 자서야 되겠느냐? 가서 아침상을 차려오너라. 당황한 소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아가 10년 넘게 산속에서 홀로 살며 먹은 것이라고는 이슬 맺힌 꽃잎과 달콤한 열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씨 부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도 없었기에 소아는 5월을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아씨. 마님께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5월이가 물 한 번도 닿지 않은 소아의 희고 고운 손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황급히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소아는 차갑게 식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5월이가 가져다 주었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반절 정도 채워진 보리밥과 간장 한 종지, 짝이 그지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먼저 불을 피워야 할 텐데 소아는 지푸라기와 장작을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고 부싯돌을 손에 쥐었습니다. 언젠가 산길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했던 것처럼 소아는 있는 힘껏 부싯돌을 휘둘렀습니다. 타닥. 불꽃이 지푸라기 위에 튀는 걸 본 소아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불을 피우는 일이 그리 쉬울 리가 없지요. 아궁이는 소아의 손이 빨갛게 부은 뒤에야 불길을 머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불 피우기는 성공했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얀 쌀을 한 대박 퍼온 소아는 커다란 솥안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물을 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우가 알 리가 없지요. 어디서 밥그릇을 찾아온 소아는 매캐한 냄새가 나는 볶은 쌀을 한가득 채운 후 뚜껑까지 덮어 밥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옆에는 수저와 간장 종지까지 정갈하게 올린 소아가 밥상을 들고 금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소아입니다. 명령을 내린 지 반시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벌써 아침상을 차려왔다는 말에 놀란 금씨 부인이 출입을 허락하였습니다. 금씨 부인은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트집을 잡으리라 단단히 마음먹으며 밥상을 든 소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소아가 내려놓은 상을 본 금씨 부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양반가 교수로 살아온 금씨 부인은 이런 밥상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금씨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밥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매캐한 검은 연기가 올라와 금씨 부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콜록콜록. 이것을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 내년이 나를 농락하는구나. 눈물 콧물을 대롱대롱 매단 금씨 부인이 밥상을 뒤집어 퍼버렸습니다.
탄 쌀알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겁에 질린 소아가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리석은 소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다음에는 잘해보겠습니다. 금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림자가 소아의 머리 위를 무겁게 덮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지금부터는 마님이라고 부르거라. 사람 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5월이 개 있느냐? 내가 이 계집을 가르치거라. 하인들 틈에 섞인 소아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험한 일에 녹초가 된 소아가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켜진 별채에 창호지 너머 일렁거리는 명선의 그림자를 본 소아가 고단함도 잊은 채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 그날 밤 소아는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명선에게 낮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선은 소아가 쌀을 까맣게 태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 재미있는 걸 못 봤다니. 어머니께서 그대를 혹독히 가르치시는 걸 보니 곧 혼례를 올릴 수 있겠군. 어디 한번 어머니 곁에서 잘 배워보시오. 가볍고 장난스럽기만 한 말투에 소아는 차마 금씨 부인이 무섭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맞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명선이 별채를 비우는 날이면 어김없이 5월이가 동이 트기 전에 찾아와 소아를 깨웠습니다. 아씨, 밥 지을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완전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아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이제 제법 밥도 잘 짓고 여러 가지 국도 끓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김장이나 장을 담그는 일도 묵묵히 해냈지요. 오늘도 소아가 올린 밥상을 두고 국이 짜다, 반찬에 정성이 없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금씨 부인이 비단실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소아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명선의 옷이 낡았더구나. 봄이 오면 입을 새 옷이 필요할 터이니 비단을 짜놓거라. 낮 동안의 고된 일과가 끝난 후 소아는 5월이의 안내에 따라 차가운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별채에서는 배틀이 움직이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비단을 짜는 소아의 고운 손가락 끝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배기고 마디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하는 명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소아의 부드럽던 손가락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즈음 고운 비단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소아는 뿌듯한 표정으로 금씨 부인에게 비단을 내보였습니다. 마님, 시키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금씨 부인은 소아가 내민 비단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쩐 일인지 소아가 만든 비단은 꽤나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금씨 부인의 진정한 목적은 이까짓 비단 한 필이 아니었지요. 금씨 부인은 칭찬에 기대하는 호박색 눈동자와 다소곳이 모인 부르튼 손을 번갈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아궁이 속으로 비단을 주저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소아의 피땀이 서린 비단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허망한 소아의 얼굴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이런 허접스러운 것을 어찌 내 아들에게 입히겠느냐. 쓸모없는 것. 역시 너 따위가 제대로 된 것을 내놓을 리가 없지. 금씨 부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재가 묻어 새까매진 손수건을 소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비단은 필요 없다.
오늘 밤부터 개울가에 나가 빨래나 하거라. 그날부터 소아의 일가에는 빨래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금씨 부인의 명령을 받아 온 집안의 빨랫감을 모아온 오월이가 미안함이 가득 찬 표정으로 소아를 개울가로 안내했습니다. 아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살얼음이 껴있는 개울가에 무거운 빨랫바구니를 내려놓은 오월이가 머뭇거리며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는 낡고해진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구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보렴. 혹시 마님이 아시면 너도 혼날라. 오월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소아의 옆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까짓거 뺨 몇 대 맞고 말지요. 날이 추우니 어서 끝내고 같이 들어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개울가에서 오월이와 소아는 나란히 앉아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침투하는 한기에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곁을 지켜주는 오월이가 있어 마음 한켠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꽁꽁 얼어붙어 붉게 터질 즈음 마침내 산더미 같은 빨래가 끝났습니다. 소아와 오월이는 눈처럼 하얀 빨랫감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금씨 부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얼룩이 채 지워지지 않았구나. 다시 해오거라. 이런 더러운 걸 입으란 말이냐? 다시 하거라. 다시. 금씨 부인은 빨랫바구니를 든 소아와 마주칠 때마다 바구니를 흙먼지가 날리는 더러운 마당 위로 엎어 소아의 고생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씨 부인의 만행을 지켜본 황씨 집안 하인들과 마을 아낙네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종일 빨래터에 앉아있는 소아를 가엾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밑으로 넘어갔던 것도 모르고 빨래에 집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빨래터에 홀로 남겨진 소아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아의 치마 밑으로 하얗고 탐스러운 여우꼬리가 서서히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본 소아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자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소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소아는 빨래를 그대로 내팽개친 채 산속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소아는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흰 꽃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본 모습으로 돌아간 소아는 부드러운 꼬리 9개를 끌어안고 높은 하늘 위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박색 눈동자의 아롱진 눈물방울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별님, 저는 언제쯤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별은 조용히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명선 도련님을 사랑하는데 어째서 저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건가요? 여전히 별에게서는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의 진정한 사랑이 맞기는 한가요? 떨리는 소아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서글프게 흩어졌습니다. 동굴에 홀로 살던 때보다 더 외로운 구미호 소아의 투명한 눈물방울이 흰 꽃들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편 집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빨래터에 덩그러니 빨랫바구니만 놓여 있다는 소식이 금씨 부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야? 소아 그것이 빨래를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금씨 부인의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인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오어리를 혹독하게 야단치고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를 박박 깔았습니다. 제 명령을 무시하고 사라진 소아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보름달이 자취를 감추고 나서야 소아가 초췌한 얼굴로 대문을 넘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소아를 발견한 금씨 부인이 거칠게 팔을 붙잡고 제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감히 내 명령을 무시하고 나갔다 와? 딴 남자라도 생긴 게냐? 마님,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금씨 부인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몸을 웅크리고 애원하는 소아의 몸위로 매서운 회초리질을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 내 오늘 너의 그 건방진 태도를 단단히 고쳐주마. 무자비한 매질은 금씨 부인의 힘이 다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소아는 한쪽 뺨이 부은 오어리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중심을 잡는 소아 앞으로 빨랫감이 날아왔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밀렸으니 내가 수습하거라. 방문이 매몰차게 닫히고 소아는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에 흩어진 빨랫감을 주섬주섬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래터로 향했지요. 고요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둔탁하게 빨래를 내리치는 방망이질 소리가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가 물에 닿는 게 분명 아플 텐데도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소아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오어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아씨는 왜 이 모진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내 참 속이 터져서 원. 아씨 정도의 미색이면 그 어떤 사내라도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고 애지중지 모실 텐데 말입니다. 오어리의 투정 섞인 타박에도 소아는 그저 방긋 웃어 보일 뿐 바삐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어리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더니 슬쩍 소아의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훔쳐가 북북 빨아댔습니다. 마치 빨래가 금씨 부인이라도 되는 양 힘차게 내려치는 오어리를 보며 잔잔하게 웃던 소아가 조심스레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어라, 너는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월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머리를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이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내의 얼굴이 스쳤는지 오어리의 볼이 잘 익은 수박처럼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오어리는 괜히 민망해져 짐짓 툴툴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씨는 새삼스레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저 얼굴만 떠올려도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눈을 감으면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게 사랑이겠지요? 수줍게 웃는 오어리를 바라보는 소아의 호박색 눈동자가 이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제 심장은 그를 향해 뛰고 있는데 명선은 소아는 머리를 세게 흔들며 불길한 생각을 지워냈습니다. 대신 소아는 아직 놓지 못한 한 줄기 희망을 내뱉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나면 그때는 도련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겠지? 소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오어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선이 새로 생긴 기생집에 눌러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혼례라니요. 그런 남봉꾼에게 진정한 사랑을 바란다면 아씨만 다칠 것이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아의 간절한 희망을 차마 꺾을 수 없어 오어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오어리는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아의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또 한 뭉텅이 뺏어왔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에
소아는 그저 꽃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동굴에서 홀로 살 때보다 더 외로운 소아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은 명성과 혼례를 올려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뿐이었습니다.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잔뜩 잃고 심사가 뒤틀린 명선이 씩씩거리며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는 명선의 그림자를 발견한 소아가 고단함도 잊은 채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도련님, 보고 싶었습니다. 소아의 애타는 부름에 명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명선의 표정에 금이 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소아는 예전에 한눈에 반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끝단이 다해진 낡은 옷가지에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울긋불긋 터진 피부, 처음 동굴에서 만났던 순진하고 청초한 미인은 온데간데 없고 모진 세상 풍파에 찌들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초라한 여인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못 본 사이 빛을 잃어버린 소아의 모습에 명선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부하러 옆마을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책을 보시는 게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얼굴이 이리도 수척해지시다니. 소아는 안쓰러운 눈으로 명선의 볼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거칠한 소아의 손바닥이 뺨에 닿는 순간 명선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아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여인의 손이 어찌 이리 거칠단 말이오. 얼굴은 또 왜 이리 상했고 쓸모 있는 거라곤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명선의 신랄한 비난에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양 부끄러워진 소아는 부르튼 손을 얼른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기대했던 미색은커녕 투박하고 초라한 소아의 모습에 흥이 확 깨진 명선은 이럴 바엔 기방이나 가야겠다며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멀어지는 명선의 옷자락을 소아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가지 마셔요. 명선은 벌레를 털듯 소아를 매몰차게 내팽개쳤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힘없이 쓰러진 소아가 먹먹한 가슴께를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명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초라한 여인을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이내 옷자락을 털며 뒤돌아 떠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명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소아의 눈동자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안녕.